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 서비스 분야는 소비자 입장에선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의 주도권이 의사, 변호사 쪽으로 너무 쏠려 있다는 뜻이죠. 수를 늘려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얼마나 바로잡을 수 있을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오늘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글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죠? 네, 직장인 익명 앱에 올라온 글인데요. 변호사로 추정되는 글쓴이는 변호사 정원이 늘어난 뒤 금전적으로는 힘들어졌지만 이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이 좋아졌고 서비스 질도 예전과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요자들에게는 이득이라는 건데요. 한때 댓글이 1,300개 넘게 달리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예, 결국은 의사 수도 좀 늘리는 게 좋다, 이런 취지의 글 같군요. 그런데 이 주장이 맞긴 맞습니까? 네, 우선 변호사 수가 확 늘어난 건 맞습니다. 이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2013년 15,000명 정도였던 변호사 수는 올해 이 34,000명으로 증가해서 10년 사이 2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이 산업 규모도 눈에 띄게 성장했는데요.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액이 지난해 8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10년 전 3조 원대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겁니다. 하지만 변호사 한 사람당 평균 매출은 10년 전과 차이가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건 맞습니다. 그리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서비스의 질이 좋아졌다라는 말은 맞는 말입니까? 네,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이 변호가 필요한데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던 사각지대는 줄었지만 이 동시에 법적 분쟁이 지나치게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예. 저가 수임 경쟁으로 서비스 질이 낮아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문직의 숫자가 늘어났을 때 소비자한테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다만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소득이 좀 보장이 되어야 좋은 인재들이 전문가가 되려고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발생할 수가 있죠.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해서 현실의 문제가 이렇게 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의료계 안에서도 의사 수를 무작정 늘리기만 할 게 아니라 의료진 급여와 근무 환경을 동시에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야지만 지금의 공공의료나 지역의료 분야의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본 인간으로 살아가는 개인 삶이 없어지잖아요. 외과 기업 맨날 당직 쓰고 수술 길게 하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함에 따라 거기에 따른 적절한 보상 제도도 갖춰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의료를 대상으로 형사 범죄화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의료진의 급여나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는 주장을 자꾸 하는데 이건 좀 국민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